전 세계가 기대했습니다. 미식의 본고장, 패션의 심장, 르네상스의 요람. 이탈리아라는 이름 석 자만으로도 충분히 설렜습니다.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우아한 겨울 축제가 될 것이라고 모두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자마자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개막과 동시에 선수촌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터져 나왔습니다. 동계 스포츠 강국 핀란드 대표팀에서 13명의 주력 선수가 한꺼번에 쓰러졌고, 스위스 대표팀은 개막식 입장조차 포기한 채 격리 수용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경기장이 아니라 병상에 누워야 했습니다. 미식의 나라에서 음식 때문에 선수들이 쓰러지고 있다. 이 한 문장이 이번 올림픽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라장 한복판에서 단 하나의 국가만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자 제로, 선수 컨디션 최상, 식사 불만 제로. 다른 나라 선수들이 차가운 샌드위치를 씹으며 고통받고 있을 때 이 나라 선수들의 도시락에서는 하얀 수증기가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의 민낯을 정면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숫자로 말하겠습니다. 선수촌 식당 메뉴 수 겨우 20가지. 샐러드와 과일 같은 사이드를 전부 합산해도 이 숫자입니다. 수천 명의 선수가 이용하는 식당은 단 한 곳. 규모마저 작아서 식사 시간을 쪼개서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쇼트트랙의 전설 곽윤기 선수가 직접 촬영한 선수촌 식당 영상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토마토 소스에 버무려진 생선 요리는 한눈에 봐도 먹기 두려운 비주얼이었고, 그나마 멀쩡해 보이는 구운 고기를 한 입 베어 문 선수들의 굳어버린 표정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커피의 본고장이라는 자부심이 무색하게 식당 내 커피 머신은 전부 고장나 에스프레소 한 잔조차 마실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탈리아입니다. 파스타와 피자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파스타가 차갑게 식어 엉겨붙은 채로 배식되고, 피자는 영하의 날씨 탓에 돌덩이처럼 굳어버려 선수들 사이에서 이게 음식이냐 흉기냐는 자조적인 농담이 돌았습니다.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경기가 한창인 경기장에서 대규모 정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십 분간 경기가 중단되었고 0.01초 단위로 승부가 갈리는 빙상. 경기에서 측정 장비가 멈출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팀 숙소에는 도둑이 침입해 여권, 캐리어, 훈련 장비까지 통째로 훔쳐갔습니다. 개막 직후부터 밀라노 도심에서는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져 폭죽과 연막탄이 날아다녔고, 경찰은 최루탄으로 대응하며 보시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심지어 고속도로에서는 경찰로 위장한 무장, 강도단이 현금, 수송 차량을 폭파하는 영화 같은 범죄까지 발생했습니다. 올림픽을 찾아온 관광객들은 여기가 축제의 장인지 무법지대인지 모르겠다며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피땀이 서리 메달에서 마저 문제가 터졌습니다. 시상식 직후 리본에서 메달이 분리되어 바닥으로 떨어지고 금이 가고 도금이 벗겨지는 불량 메달 사태. 시청자들은 명품 만들던 이탈리아 장인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며 탄식했습니다. 숫자로 정리하겠습니다. 국내 개회식 시청률 1.8%, 구글 트렌드 검색량 역대 최저. BBC는 올림픽 브랜드가 대중의 심장을 더 이상 뛰게 하지 못한다고 보도했고, CNN은 젊은 세대의 관심사에서 완전히 밀려났다고 꼬집었습니다. 관광객 유입은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고, 이탈리아는 경제적 이득은커녕 막대한 손실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것이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이 처참한 현장 한복판에서 유독 한 곳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밀라노에서 보여준 것을 이해하려면 비유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비유, 미슐랭 레스토랑 vs 편의점 도시락. 이탈리아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같은 나라입니다. 이름값은 화려하지만 정작 손님이 왔을 때 에어컨이 고장나고 서빙이 엉망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편의점 도시락 같은 나라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언제 어디서 뚜껑을 열어도 따뜻하고 양은 넉넉하고 맛은 확실합니다. 문제는 세상이 원하는 건 화려한 간판이 아니라 확실한 한 끼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약 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리비뇨까지 총 3곳의 급식 지원 센터를 구축했습니다. 베이징, 대회 때 한 곳이었던 것에서 3곳으로 36명의 베테랑 조리 인력이 파견되어 130여 명의 선수단에게 하루 2끼를 책임졌습니다. 갈비찜, 제육볶음, 불고기는 기본이고 체력 보충을 위한 도가니, 보양식까지 설날에는 떡국과 생선전이 포함된 명절 상차림을 준비했고 전 부치기 전용 팬까지 한국에서 직접 공수했습니다. 두 번째 비유, 자동차 레이싱의 피트스톱. F1 레이싱에서 승부는 코너링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피트스톱, 즉 타이어를 교체하고 연료를 넣는 그 23초의 보급 시간이 우승을 결정합니다. 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장 위의 기량만으로 메달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 후 먹는 한 끼, 잠자리의 온도, 심리적 안정감. 이 피트스톱의 질이 곧 경기력입니다. 한국의 비장의 무기는 바로 K발열 도시락이었습니다. 도시락 내부에 발열재가 장착되어 별도의 가스나 전자레인지 없이 줄만 당기면 뜨거운 열이 발생합니다. 차가운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던 외국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이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하얀 수증기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도시락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선수들이 줄을 섰습니다. 실제로 이 피트스톱은 경기 결과로 증명되었습니다. 컬링의 안경 선배 김선영 선수와 정영석 선수는 예선 초반 5연패의 수렁에 빠졌지만 이후 미국, 에스토니아, 캐나다를 연파하며 쾌조의 3연승을 달렸습니다. 김선영 선수는 매일 받은 따뜻한 도시락이 다시 일어설 힘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패배의 쓴맛을 따뜻한 집밥으로 씻어낸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 요리 대결의 반전. 여기서 잠깐 이 한국의 성공을 따라하려다 본전도 못 건진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매 대회마다 한국의 밥심 전략이 화제가 되자 일본은 이번에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본토에서 무려 6톤의 식재료를 이탈리아로 공수했고 미슐랭 스타 셰프들까지 현지로 초빙했습니다. 마치 요리 대결 프로그램에서 최고급 재료와 스타 셰프를 내세운 도전자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야심찬 메뉴가 공개되는 순간 전 세계에서 조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본이 내놓은 식단은 일본 내에서도 저렴한 음식의 대명사로 통하는 교자 덮밥이었습니다. 탄수화물에만 치우친 빈약한 구성은 극한의 체력을 소모하는 동계, 스포츠 선수들에게 영양학적으로도 형편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더 냉혹했습니다. 미슐랭 셰프까지 모셔놓고 내놓은 게 냉동만두 덮밥이라니 일본 망신이다. 6톤이나 실어간 게 전부 만두였냐? 기획한 사람들 사표 내라. 이것은 단순한 음식 비교가 아닙니다. 한국의 급식 지원은 선수 한 명 한 명의 컨디션을 최적화하겠다는 시스템 설계의 산물이었고 일본의 시도는 한국을 따라하겠다는 표면적 모방에 불과했습니다. 기름기 쫙 뺀 최고급 한우 스테이크와 포장만 번지르르한 냉동식품의 차이. 이것이 두 나라의 격차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 밥 잘 챙겨주는 건 알겠어. 근데 그게 전부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한국은 밀라노에서 음식만 잘 챙긴 것이 아닙니다.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무대 전체를 장악해 버렸습니다. 첫째, 문화 점령. 밀라노 도심 한복판의 코리아 하우스. 올리브영과 비비고가 홍보관을 열었고 한국 음식을 맛보고 K컬처를 체험하려는 외국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올림픽 경기장 좌석은 텅텅 비어가는 마당에 코리아 하우스 앞에는 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돌 그룹 엔하이픈의 멤버 성훈이 성화주자로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밀라노 거리가 마비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팬들이 새벽부터 진을 쳤고 경호원이 급히 증원되어서야 겨우 성화 봉송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 경기보다 K-팝 스타 한 명이 더 큰 인파를 모은 것입니다. 이탈리아 현지 언론나 레푸블리카는 K-팝 스타가 죽어가는 축제를 살려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성우는 어린 시절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으로 국내 단 몇 명뿐인 최고 등급 8급 자격을 보유했던 빙판 위의 왕자였습니다. 그가 아이돌로 변신해 다시 올림픽 현장에 돌아온 이 서사는 그 자체로 드라마였습니다. 둘째, 외모 권력. 보그 홍콩은 밀라노 올림픽 참가 선수 중 가장 잘생긴 남자, 선수 1위로 한국의 피겨 스타 차준환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미남의 나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가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국은 선수를 외모 보고 뽑느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차준환 선수의 경기가 시작되면 일본 팬, 미국 팬, 유럽 현지 팬들까지 약속이라도 한 듯 태극기를 흔들며 그의 이름을 외칩니다. 국적을 초월한 팬덤. 이것이 한국 선수들의 현재 위상입니다. 셋째, 삼성의 기술 외교. 삼성전자는 올림픽 참가 선수 전원에게 갤럭시 Z 플립 7 올림픽 에디션을 지급했고 개막식을 갤럭시 S25 울트라로 촬영해 전 세계에 생중계했습니다. 선수들이 삼성폰으로 순간을 기록하고 그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인류 화합의 순간을 기록하는 카메라가 한국의 기술이었습니다. 넷째, 권력의 중심부 진입. 이번 대회 기간 밀라노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국제빙상경기연맹 ISU 회장 김재열 위원이 IOC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IOC 집행위원회는 올림픽 운영 전반, 천문학적 재정, 차기 개최지 결정까지 총괄하는 사실상의 스포츠 정부입니다. 한국이 이 테이블의 중심에 앉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메달수를 다투는 참가국을 넘어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판의 룰을 직접 설계하는 위치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선수촌의 문화 지형도 변화. 지금 밀라노 선수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화 주제는 한국입니다. 외국 선수들이 먼저 서툰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K-팝 아이돌 사진을 자랑하고 태극기 유니폼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올림픽 전통인 배지 교환에서 태극기 배지는 없어서 못 구하는 최고 인기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베테랑 선수들의 증언이 인상적입니다. 예전에는 먼 동양에서 온 낯선 이방인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어디를 가도 강대국에서 온 귀빈 대접을 받는다. 이탈리아 길거리에서 한국인이라고 하면 현지인들이 반갑게 다가와 즉석에서 K-팝 안무를 완벽하게 재현해 보입니다. 한국에서 왔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상대방의 눈빛이 경계심에서 호감으로 바뀌는 이 장면.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의 국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원형이 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매일 420가지가 넘는 메뉴가 최고급 호텔 뷔페 수준으로 제공되었고 대회 기간 내내 식사 관련 불만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우 스테이크, 할랄 푸드, 비건 식단까지 전 세계 모든 문화권의 입맛을 완벽하게 배려했습니다. 선수촌 내에는 무료 치과 진료, 네일아트, 헤어커트 서비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달리는 대형 버스 안에서도 초고속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졌고 온돌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열기는 영하 20도의 강원도, 겨울을 녹였습니다. 감동한 일부 선수들은 자신의 몸에 평창 로고를 문신으로 새겨 영원히 간직했습니다. 420가지, 대 20가지, 불만 제로, 대 노로바이러스, 온돌의 온기, 대 정전의 어둠. 이것이 한국과 이탈리아의 격차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차이가 아닙니다. 진심의 차이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밀라노의 차가운 겨울. 올림픽이라는 세계 최대의 축제가 운영 미숙과 대중의 무관심 속에 흔들리고 있을 때 한국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K-팝 스타가 죽어가던 축제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회의장에서는 한국의 리더가 올림픽의 미래를 설계하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한국의 선수가 국적을 초월한 감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선수촌 뒤편에서는 36명의 조리사가 묵묵히 갈비찜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것만이 힘이 아닙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선수들의 아침 도시락을 준비하는 조리사의 손끝, 설날에 타국에서 떡국 한 그릇이라도 먹이겠다는 마음, 전 부치기 전용 팬을 한국에서 직접 공수하는 그 집요함, 이것이 한국의 진짜 힘입니다. 다만 한 가지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위상은 저절로 온 것이 아닙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저력, 2018년 평창에서 증명한 운영 능력, 그리고 수십 년간 축적된 문화와 기술의 총합입니다. 이 유산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도 지금의 이탈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현재를 소홀히 하면 미식의 나라에서 차가운 파스타를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시설은 돈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메뉴는 셰프를 고용하면 됩니다. 일본처럼 육품의 식재료를 공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 한 명 한 명의 입맛을 기억하고 설날 아침에 떡국을 끓이고 도시락 뚜껑을 열면 집밥 냄새가 나도록 만드는 그 진심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따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은 흉내낼 수 있어도 그 기술을 대하는 우리의 진심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탈리아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훈훈하게 녹인 대한민국의 뜨거운 저력,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음 세계 무대에서 한국이 보여줄 미친 디테일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